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정말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시사본부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까지 이제 54일. 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사전투표 감안하면 50일도 안 남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있죠. 네네. 네. 아이고, 이번 일주일 동안 중요한 뉴스가 많았죠. 엄청 쏟아졌습니다. 네. 엄청. 지금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이 김건희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록 7시간 공개 예정.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악재가 빡 됐는데 다시 김건희 씨가 또 뉴스의 주인공. 네. 한동안 사라졌죠. 네. 뉴스에서. 그런데 갑자기 또 속보가 나온 게 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남 의혹을 주장한 인물이 사망했다. 또 이게 또 지금 이제 확 퍼지고 지금 이번 주는 이 박시영 대표님 되게 머리 아프셨을 게 지지율이 되게 출렁출렁해서 롤러코스터 주간이에요. 출렁출렁했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주초에는 ARS 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ARS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발짝 앞선 조사들이 우세하다. 몇 개 나왔고요. 근데 주 후반은 되게 이제 전화면접 조사의 방식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NBS 전국 지표조사 네네네. 목요일날 발표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섰단 앞선 말이죠. 걸로. 그런데 이제 그 MBS 조사에 4개 회사가 조사를 하는데 한 주에 네. 2개 회사씩 네. 500명씩 조사를 합니다. 월, 화, 수 3일간 조사하는데 대개는 실사는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되거든요. 수요일 날은 뭐 쿼터 마치는 조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월, 화요일 날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교롭게 한 회사가 네. 그 조사에도 참여하고 K모 회사가 네, 그다음에 MBC 의뢰받은. 시선집 백분토론 이 관련해서 의뢰한 조사에도 참여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 너무 달랐어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연락을 해봤죠. 어떻게 된 거냐. 동종업계 일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MBS에서는 표집이 보수층이 251명이 잡혔어요. 네. 그리고 진보층이 240명이 잡혔습니다. 251대 240. 네. 비슷하죠. 맞아요. 아니 이거는 저 갤럽 조사고요. 갤럽 죄송합니다. 다시. MBS 조사에서는 진보층이 309명, 보수층이 284. 뭐 그래도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25명 정도 차이가 나는 네네. 정도였거든요. 네. 중도가 321 이렇게 잡혔는데 이번에 그 MBC 시선 네네네. 백분토론에는 어떻게 잡혔냐면 보수가 331인데 1000명 중에 진보가 241. 차이가 크네요. 90명 차이가 100명 나요. 가까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 쪽에 표집이 많이 됐다. MBC 그 백분토론 네, 조사에는. 백분토론 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아주 우세하게 나왔죠. 네, 우세하게 나왔죠. 근데 특이한 것은 20, 30대의 여론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습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그 바뀐 게 아니라 그 20, 30대 남자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의 조사가 유독 MBC 조사에서 많이 잡혔어요. 높게 나온다? 높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갤럽 조사까지 지금 3가지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20, 30대 여론을 제가 다 봤는데 20대에서는 갤럽 조사나 그다음에 NBS 조사나 20대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거의 똑같아요. 네네. 30대에서는 MBS 조사에는 이재명이 앞서 있고 네. 그다음에 갤럽 조사에서도 30대는 이재명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0, 30대 모두 MBC 조사에서는 백분토론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요. 크게.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20, 30대 남자층이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이 표집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수 진보의 사례수도 차이가 좀 많이 여기서 나요. 질문입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아니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싸우고 집 나가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다 돌아왔어요. 네. 오자마자 게임 2030 남성들을 위해서 여가부 폐지 이런 것도 던지고 네. 그랬어요. 네. 그런데 2030 남성들은 며칠 만에 이렇게 마음을 확 바꿉니까? 아니 지금 2030의 성향을 보면 좀 이렇게 유동성이 좀 큰 건 분명히 맞아요. 네. 네,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2030 여성보다는 좀 더 반응을 하는데 최근 지난주에 조사했던 1월 7, 8, 9 KBS에서 이곳 KBS에서
청년들 2030 1000명 조사한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보면 화제가 됐었죠. 20대 여자하고 30대 여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얘기는 여가부 폐지가 꼭 득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여성층한테는 오히려 약간 악재로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네. 남성층한테는 호재였지만 여성층한테 악재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는 최대의 지난주 상승의 원인은 1차적인 것은 갈등을 봉합한 거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페이스 이런 논란을 틈을 타서 여가부 폐지나 뭐 이런 걸 게임 이런 등등에서 2030 남성을 두드렸던 것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득점 포인트가 있죠. 네. 그러나 실점도 있다. 여성들이 바로 돌아서지는 않지만 네. 하나씩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걸 이렇게 느끼고 하나는 또 한 전략은 안보 이슈죠. 안보 이슈를 통해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수층 내에서 후보의 자질 측면, 능력 측면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안보 이슈를 제기를 통해서 후보는 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한테 다시 힘을 실어줘야지 안보에 강한 라는 후보.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네. 멸공이나 선제 타격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중도층한테는 마이너스다. 사실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해야 돼 이렇게 던지는 수는 네. 뭐, 추격자의 입장에서 던지는 네. 뭐 정책이나 그런 그 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캠페인이죠. 예. 그 캠페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나 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지율을 보니까. 그런데요. 이번 주말 네. 다음 주 초는 분명히 네. 김건희 관련된 이슈로 네. 좀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이슈가 뭐 초기에는 뭐 사생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후에는 뭐 이력이나 뭐 학력 위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컸죠. 예. 네. 두 번째 부분은 좀 영향을 많이 미쳤죠. 많이 미쳤어요. 자, 네. 그런데 이번은 굳이 보자면 3탄인데. 네. 자, 이번 김건희 이슈는 지지율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저는 뭐 내용을 안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충 전혀. 아시잖아요, 다. 대략 뭐 이렇게 네. 막 흔히 말하는 찌라시다 뭐 이런 네, 네, 등등에 네. 오가는 내용들만 보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최소한 3% 이상의 영향을 준다. 3%짜리면 엄청난데요? 네, 네. 윤석열 후보한테 3%는 저는 빠질 것 같아요. 특히 2030 세대와 주부층들 영향을 받을까. 그러면 그 빠진 표가 이재명한테 다 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안철수 후보한테도 가고 이재명 후보도 일부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영일 감.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다른 사생활 이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네. 뭐 법원이 뭐라고 아직 이제 판단이 안 나왔는데 네. 뭐 가처분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든 만약에 부분 인용 뭐 제한적인 조건을 걸어서 방송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생활은 좀 다 빼라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용은 다 공개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 이슈에는 국민들은 반응 안 할 것 같아요. 아, 네. 예를 들면 남편 흉 좀 본다. 뭐 그럼 다 뭐 부부 생활이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김건희 씨가 지난번 사과 때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를 가더라도 자신은 내조만 하겠다. 근데 이 대목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현안이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기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뭔가 정치 개입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권력을 사유한다는 이 의지가 대목은 느껴지고. 국민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지난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인데 이때 왜 허물어진 겁니까? 최순실 때문이잖아요. 네. 그 기선실세. 그림자가 느껴지면 이건 굉장히 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좀 잘 들어보고 분석을 해볼 텐데 이 정치 권력에 만약에 이 배우자가 개입하려는 의지 같은 게 안 보이면 아까 저 박시영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한 1, 2%짜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한 뉘앙스를 풍기면 이건 3, 4%짜리다. 하나 더 묻습니다. 네.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입김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 이 내용을 같이 검토했던 뭐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 쪽이라든가 네. 지금 보도가 일부 나온 것은 네. 내용을 세세하게 밝힌 데는 없어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전 총장. 두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김건희 이슈하고 TV 토론이 네.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TV 토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데 저는 이 김건희 씨 이슈는
국민의힘이 키우고 있다. 역으로. 그러니까 홍준표 이게 좀 전 대표가 황당한 지금 문제예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얘기하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대선을 좀 빨리 끝내고 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에 관련해서 네. 코멘트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급을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네. 아무도 몰랐는데 김건희 7시간 이제 전 국민이 네네. 알고 기다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먼저 이 얘기를 흘리고 뭐 유튜브에도 나가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적절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적절성은 떠나서 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더 끌어올리는 예. 기폭제 역할을 한 측면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나왔고 네. 또 국민의힘은 또 그런 내용들을 얼핏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여러 얘기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강하게 대처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약간 미스인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내용이 뭔데 왜 이렇게 세게 나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렇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그럴 있지 수 있죠.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게 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뭐 이 허위 폭로자냐 제보자냐 여야가 입장이 갈리는데 이 사망 사건의 문제는 정말 이걸 무슨 간접 살인 이야기라면서 미스테리극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선정주의다. 아, 이거 그건- 나쁜 방식이다. 그거는 비판 근데 받아야죠. 똑같은 기준으로 이게 여야가 아니라 이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가 선정적으로 소비돼선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부인 후보의 대통령에게 향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자질 문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오직 그건데 지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이 여러 인사들이 방송에서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최재원 최고위원의 말은 납득이 안 돼요.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네. 최고위원의 말은 납득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은밀하게 친한 남녀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를 결국은 한쪽이 몰래 함정 녹취를 해서 상업적으로 팔아넘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교를 하는데 야, 그거 이거는 제가 납득하는 이 사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아니 국민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이건 기자라고 정말 밝혔다면서요. 네. 먼저 문자도 보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이상한 막장 드라마 방식으로 하필이면 자당의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저런 표현을 쓰지라고 저는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아니, 건가 그 이러는 거죠. 어떤 특정 기자한테 7시간씩 인터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50몇 차례.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50몇 아니, 차례. 그러니까 한 인터뷰당 거의 한 8분 가량 했다는 네네네. 거예요. 7, 10분 8분 내외. 예, 네네. 10분 내로. 굉장히 절친한 사이 같더라고요. 내용을 아니 제가 그 정도 그게 절친하지 않으면 네. 그 정도 인터뷰 그리고 합니까? 이제 미주알 고주알 네. 이야기를 다 한 거니까. 3946님 우리 부부는요 오만 거 간섭하고 삽니다. 네네. 네, 그러십니까? 그렇죠. 3660님께서 어제 주지를 라이브에 조경태 의원님이 네. 후보자를 뽑는 거지 배우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나와도 국민들이 판단하겠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맞아요. 8228님 요즘 그런 영부인이 어디 있어요. 외척이 득세하는 이조 시대도 아니고요. 얘기합니다. 8891님 김건희 씨는요 사회활동 하시는 분이잖아요. 기자와 통화할 때 녹음될 줄 몰랐을까요? 기자와 통화할 땐 나름 할 말이 있었겠죠. 사업가죠. 네, 국민의힘에서 오버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조용할 걸. 방송국 찾아가고 고소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관심은 엄청 커졌습니다. 관심이 네, 너무 그래서- 커져요. 과도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서는 예. 저는 항상 정치 과잉 관심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제가 확인컨대 대통령이나 어떤 정권이나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을 다 역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무소불위의 권력 같지만 지금은 민주적 통제가 되는 행정부란 말이에요.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누가 집권하든. 그런데 우리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과잉 몰입돼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볼 상황들이 있고 더하여 정치 무관심자들까지 자극을 해버렸어요. 3%가 3% TV가 히트를 쳤잖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거의 7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수가. 그러면 이 방송도 MBC 시청률이 그 일요일날 만약에 이게 방송이 예정대로 된다면 네. 굉장히 폭발할 것 같고 본방 또 그게 다시 보기. 유튜브나 뭐 이런 네네. 걸로 다시 그렇죠. 하면 네, 이것도 2차 500만 이상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요. MBC에서 보도하고 나서 네. 또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2차, 3차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가처분이 나오면 반론 기회를 또 주면 아니. 반론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네. 어떻게 네. 대응할 것인지. 판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길어지는지 아무튼 길어지네요. 가처분이 왜 이렇게 네. 늦게 나오죠? 뭐 선관위에서는 입장이 나왔죠. 네. 네, 선관 입장은 나왔죠.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길어집니다. 어쨌거나 법원의 판결이 어찌 됐거나 아무튼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주말에 듣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MBC에서 안 하면 다른 데서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네. 자, 여기서 네. 하나 걸고 가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걸죠. 박시영 대표님. 뭘 걸어요? 자, 뭐든지 걸어요. 자, 손 하나 저한테 대고. 자, 파스 안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이 네. 큰 공정의 잣대도 그렇고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미쳤죠. 그렇죠? 네. 미쳤습니다. 둘 다 여기는 네네. 미쳤다. 네, 똑같죠. 자, 이번에 이 문제가 더 큰 대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뭐 비슷한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엄청 크네요. 허위 경력 이 부분이 네네. 경력 이력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공정 정의의 상징성을 금이 가게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출마 명분도 상당히 희석화됐어요. 그 전에 또 판사 유출,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2개월 정직이 뭐 타당하다 이런 1심의 네, 재판 결과도 네,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게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내로남불 아니냐. 네. 그 깔끔하게 사과한다는 느낌도 안 들었고요. 사과의 그 태도나 자세도 좀 문제가 됐고. 근데 이번 건의 내용은 우리가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뭐 간접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파괴력이 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비슷한 크기로 타격이 클 것 저는 같다. 허위 경력보다 이게 더 파장이 크죠. 아이고. 왜냐하면 허위 경력의 문제는 굳이 이해관계를 따지면 지금 나온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교수의 추천으로 그냥 없던 강의를 하나 마치 신설해서 한 명의 겸임 교수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건 특채처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원여대 자료에는 이 공채더라. 네. 6명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3명이 면접을 받더라. 그런데 이게 해명이 거짓말이 돼버린 아니, 지금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 관심이 여기에 뜨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 저처럼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해본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심각한 거짓말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이 공정이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 문제는 인성에 대한 검증이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럼 영부인 후보가 얼만큼 도덕적이지? 말의 표현도 볼 거고 네. 또 말투의 어떤 태도나 자세도 볼 거고 또 이게 사실은 막연하게 사실은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과잉 관심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인성 논란에 대해서 본인들과 상관없는 얘기가 난무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향력, 파괴력은 더 크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게 예상이 3, 됩니다. 4%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민의 내분 네, 이준석, 뭐 더해져서. 김종인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한 5, 6%까지도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단일 이슈로 보면 김건희 지난번 건 이슈가 한 3, 4%짜리였다. 그러면 더 크다. 그러면 5% 보시는 겁니까? 4, 5%. 아, 네, 4, 5%. 대선에서 3%짜리 이슈는 정말 메가톤 이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조성빈님께서 네. 근데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내용이 별게 없으면 국민들은 염증을 크게 느끼고 그럴 수 김건희 씨 소재 이제는 신경 안 쓰실 것 같네요.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9970님 이제 더 이상은 가족 건들지 말고요. 당대당 공약하고 네. 들어보고 좀 마음에 드는 후보자 뽑으면 될 듯 하네요. 너무들 지저분해서 투표하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목. 여기서 안철수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분석하다 이제 이 녹취록 파장 이후 다음 주 예상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번 주도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듯 보였는데 안보 이슈. 오늘 이제 또 이제 단문 메시지를 올렸어요. 네. 주적은 북한. 네. 자, 주적은 북한, 선제 타격론, 이거 삼축 체계에 대한 원론적인 해석이에요라고 또 좀 해명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멸콩 혹은 멸공 릴레이 네. 그러면서 안보 이슈로 재미를 본 건 맞아요. 이대남들을 조금 이제 끌어온 것도 맞아요. 네, 지지층 결집에 지금 나섰죠. 이준석 매직도 있었어요. 네. 대신에 이번 주에 이미 잃었어요. 잃은 사람 중도가 다 안철수로 갔어요. 우르르. 그래가지고 지금 갤럽은 17%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그럼 김건희 이슈로 또 1, 2% 빠지건 4, 5% 빠지건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유보로 빠져서 관망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중에 일부는 안철수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예상컨대 20% 가까이 올라가면요. 이건 확연한 삼자 구도가 되면서 야권은 분열 양상이에요. 네. 제일 무서운 건 이 선대본의 내용인데 네. 윤석열 지지하는 당내 일부가 후보 교체론 과거에 70% 가까이 나온 것처럼 네. 안철수로 가야 안전한데 정권 교체가 그럼 내분 일어나요. 아니 잠시만요. 방송을 그렇게 잘하는 최영일이 방송 도사 최영일이 여기서 갤럽 17%를 언급하셔서 아이고머니나 제가 한국 갤럽 자체 조사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일부러 그런 건 1,001명을 아니에요.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그렇죠.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침 갤럽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하나만 소개하면 이왕 읽어보고. 좋다. 중도층이 그럼 과연 네.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현재 하고 있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궁금합니다. 네네. 궁금합니다. 갤럽 조사만 갤럽이 분석하면. 인용이 됐으니까 네. 이재명이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36, 네. 윤석열 24, 안철수 23.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가 네네네. 중도층이 안철수로 많이 가긴 갔어요. 많이 네네네네. 예전보다 많이 갔지만 그렇죠. 여전히 중도층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네. 많이 네. 앞서 있다. 36대 24요? 예. 36대 차이가 많이 24대 나요. 네. 23이니까 네. 윤안은 비슷하다. 네. 그리고 아니, 이제 이쪽이 조금 우세다. 자, 이렇게 봐야 진보, 보수, 민주당, 국민의힘 네. 지금 지지자들은 결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도가 KBS 정치자들이 네. 이 지성인들이 이제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중도는 그러면 저는 중도는 마지막 순간에 중도 중에서 이미 마음을 정한 분들은 그대로 가겠지만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각 후보의 약지지층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중도층 중에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아니야 좀 바꿔볼까? 이 네. 고민 중인 분도 스윙 보터죠. 보터도 있는 건데 네.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능력이 누가 더 있냐 현실적 대안을 내느냐 능력이 여기를 누군지. 따져볼 것 같아요. 능력과 공약. 여기서 속보 나왔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통화 방송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됐습니다. 일부 인용. 일부 인용돼서 보도는 하되 어떤 방송은 부분은 해요.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 나올 사생활 건데 이런 부분 하지 네. 말라는. 자, 이 사생활 부분이나 어떤 부분은 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네. 백은종 대표한테 잠시 후에 저희가 물어볼게요. 그래요? 직접 물어봐요. 네, 네. 물어볼 테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방송은 한다. 네, 자 여기서 박시영 대표님 네. 뭘 걸을까 또 뭘? 네네. 이 잠적, 칩거,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저는 네. 이거는 그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오는 문제도 있고 캠페인에 있어서 뭔가 효과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심을 끌어올리고 과거 정의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거나 심상정 후보에 애정이 있는 분들한테 다시금 심상정이라는 세 글자 그렇죠. 이 인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네네. 고도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이 형식적인 포장으로서의 전략이 아니라 본질의 고민을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네, 해야죠. 자, 지금 이제 이 대선 후보로 대선 가도를 시작하고 심상정 후보에게 가장 큰 관심이 쏠린 게 칩거다. 갑자기 일정 전면 중단. 그렇죠. 근데 어디서 이거는 많이 윤석열 봤던 거 후보도 아니에요, 한번 이런 거? 했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칩거 심지어는 선대위 관계자들 연락 안 된다. 연락 안 된 상태에서 선대위 자체 해산. 자, 여기까지 됐는데 그럼 54일 남은 이번 주말 보내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이 사전 선거까지 되고 나면 40여일 남은 대선 과정에서 다음 주에 짠 나와서 어떤 카드를 꺼낸들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정의당 내에도 지난번 심상정 이정미 경선할 때 네네. 굉장히 그 격차가 별로 안 났어요. 맞아요. 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부에서 선대위 꾸렸겠지만 그 안에서도 호흡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그렇죠, 견해가 그렇죠. 표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정의당도 결국은 심플하게 선대위를 최소화시켜서 예를 들면 실행력을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네네. 민주당이 이재명 캠프가 그렇게 갔고 국민의힘도 좀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저는 됩니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게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심상정 후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가 있고 새로운 이슈가 없어요. 아젠다가. 그래서 정의당이 좀 신선한 뭔가를 예를 꺼내놨더라면 들면 조금 달랐겠죠. 노동계라든가 여러 지지하는 네. 전통적인 진보 그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혁신해야 할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히 좀 들고 나오면서 맞아요. 한편으로 또 요구도 하고 관철시킬 이야기 약속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뭔가 혁신이라는 반성과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정의당 쪽에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새롭게 결합했던 의원들이 새로 이번에 20대, 네네. 21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젊은 의원들이 많이 류호정 의원이나 늘어났잖아요. 장혜영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 기반 2030 여성층의 지지 기반이 두터워진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런 페미 이슈를 너무 다루다 다른. 보니까 전통적으로 노동계급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2층이 지지했던 40대 50대 2층은 네. 오히려 요즘에 정의당을 지지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 기반이 좀 달라진 거죠. 네. 저는 여기- 대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본질적으로 정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정의당이 살아날 수 있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악재, 이재명 제보자의 죽음. 그런데 이수정 교수가 이재명 제보자 CCTV 이상하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 나오면서 계속 나는 그거는 뭐 저기 경찰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 밝혀야 할 내용인데 네네네. 경찰에서는 뭐 CCTV 이상 이상이 전혀 없다, 없다라고 징후가 밝혔는데 없다. 이수정 교수도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다 보니까 좀 오히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약간 그렇게 네네네. 비춰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자꾸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앞장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그래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데 뭐가 이상한 건지를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방송을 뭐 해서 이분이 네. 아팠다는 것도 사실이고 아니 네. 이 지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도 동네의 맞고 편의점 주인 그리고 가까웠던 지인 자 아프다라는 게 확인됐고 네. 그다음에 일단 1차 부검 소견이긴 합니다만 네. 병사로 보여지고 질병, 심장마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월세를 자 25만 원 먼저 드리고 30만 원 다음 주에 받으면 드릴게요. 그럼 이게 우리 생각에는 어려우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의구심을 어떤 사인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게 없는데 이수정 교수님이 프로파일러로서 네. 조금은 과민대응 여기서 짧게 하나. 네.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에 도 죽었다, 누구 도 죽었다 그러면서 네. 법적 문제나 다른 내용은 네네. 얘기하지 않고 자꾸 관련자가 사망된다 그쪽으로 세 번째다. 네. 반접살인이다. 여기까지 네, 그 나왔죠. 부분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허점이 많았고 이분이 조작 의혹이 드러났잖아요. 여러 그 진술문에서 네네네네. 공모했던 분들 네. 이런 진술이 내용들이 있고. 지금 알려지면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또 그렇죠. 죽었네 뭐 이렇게 네. 감정적으로 느꼈을 텐데 이제 사안의 본질을 알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이슈화에서 어떻게 네. 폭발력 갖기는 어렵다.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방어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냥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겠지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걸 알려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보세요.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는 국힘은 과민 대응을 해서 이를 키웠고 지금 민주당은 과소 대응을 해서 저는 의구심의 잔재가 좀 이제 어두운 먹구름 같은 막연하게 찜찜해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잔여해 있다. 이건 민주당은 왜 그때그때 끊어서 해명을 못하고 좀 질질 끄는가 하는 거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부 인용이 의미하는 바 네. 후속 보도로 저희가 또 자세히 그래야죠. 다루겠습니다. 2부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6시 2부로 이어갑니다.